안녕하십니까, 캄보디아 프놈펜입니다. 현재 저희 건물 공사는 1층 기둥 및 코어 골조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었고 2층 바닥 슬라브 공사를 위한 거푸집 작업 중입니다. 지난주 협력업체들과 전체 회의를 통해 서로 업무 조율을 하여 1층 공사 현장 진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층 바닥 슬라브를 위한 철근 가공 및 타워 크레인 설치가 곧 진행되어 조만간 타워 크레인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골조 공사의 현장 총책임자였던 소장께서 갑작스럽게 퇴사하셔 공사 연속성에 영향을 줄까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하며 아직 이웃집들과 땅 경계 문제도 매듭되지 않아 전 땅주인과 옆집들과의 협의는 잠시 중단하고 등기소에 다시 땅 위치를 바로 잡아달라고 이의제기를 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공사에는 현재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고 있는 저희가 요즘 판매 매출 감소도 문제지만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외상 채권 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악성 채권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2년간의 코로나로 캄보디아 경제는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은 상황인데 캄보디아는 그냥 불알 두 쪽밖에 없는 국가이다 보니 서민들의 타격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입니다. 작년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5% 경제 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세계은행에서 4%를 예상했으나 2%로 성장 수정하였고 그렇지만 어쩌면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을 추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나라는 아시다시피 제조업이 없습니다. 그래도 매년 경제 성장률을 7에서 8%를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국내 총생산의 45%를 부동산과 건설을 차지하고 있었고 30%는 관광과 해외 근로자의 본국 송금으로 유지되었으며 나머지 25%는 기타 서비스 및 봉제 가공으로 성장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연 700만 명이나 몰려오던 관광객은 거의 사라졌으며 해외 근로자들의 귀국으로 해외 송금은 방토작이 났으며 중국이 주도했던 부동산 개발 및 건설은 2021년 31% 정도로 줄어들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상황으로 실로 캄보디아의 경제가 힘에 부치는 상황입니다. 지난 5년간 캄보디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부동산 및 건설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19년도에 114억, 2020년도에 87억, 2021년도에 49억 달러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엄청나게 해외 투자가 줄어든 것이죠. 이 중 전체 해외 직접 투자 중 40%가 건설 및 부동산 부분에 집중되었고 이 투자된 것 중에 중국 투자가 51%로 반 이상이 넘습니다. 다시 말해 캄보디아는 중국이 없으면 경제도 없고 공사도 없다 할 정도로 중국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부동산과 건설이 캄보디아 경제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캄보디아를 이끌고 있는 불안정한 경제 구조이다 보니 이처럼 코로나에 중국 건설사들의 도산 그리고 공사 중단으로 정부 부채 또한 70%까지 치솟는 아주 시중에는 돈이 말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다고 현재 캄보디아 정부가 주도적으로 딱히 할 수 있는 경제 정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 주권 화폐가 미국 달러이다 보니 미국 경제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라 한편으로는 관리하기 편하지만 한편으로는 스스로 할 것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캄보디아의 건설 중에 건물의 87%는 주거용 주택입니다. 캄보디아는 타 동남아 국가들처럼 주거용 건물이 동남아의 보레이와 한국식 아파트로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인들은 보레이라고 부르는 캄보디아식 플랫하우스를 선호하고 아파트는 외국인들이 선호하는데 아파트는 대부분 도심 속에, 보레이는 땅값 문제로 대부분 프롬펜 변두리나 시아누쿠빌 변두리에 있습니다. 문제는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런 아파트의 거주 환경, 한국식 아파트의 거주 환경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빌라라고 불리는 단독주택을 선호하고 일반인들은 보레이라는 이 나라식 아파트에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이 보레이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주 고객들이라 장기적으로 보면은 큰 문제의 소지가 없고 수요도 탄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콘도라고 불리는 현대식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외국인들이 구매하지 않는다면 딱히 판매할 소비자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을 선두로 미친 듯이 아파트를 지금 찍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레이는 원래 예상 한 8만 채 정도 누계치로 8만 채 정도 분양될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아파트는 3만 채나 공급 물량이 지어져 현재 공실률도 거의 4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캄보디아에 등록된 외국인 수는 16만 명이며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11만 명 정도입니다. 전체 인구 대비 1%로 낮은 외국인 거주로 아파트를 3만 채나 짓는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죠. 집이 남아도는데 왜 이렇게 많은 아파트를 지을까요? 이 나라 법률상 외국인은 땅과 붙어 있는 건물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이 투자로 아니면 거주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건물이, 주택이 아파트뿐입니다. 그리고 중국 개발자들은 아파트를 지으면서 캄보디아인들을 주 고객으로 생각하지 않고 중국 본토의 투자자들을 염두에 두고 개발하여 왔으며 또 달러를 사용하는 것도 개발자와 구매자들의 모두에게 구미를 당기는 역할을 한 듯합니다. 투자의 대상으로 구매하고 높은 임대료를 달러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본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를 높은 임대료를 내기보다는 은행 대출 끼고 구매하는 것이 마음 편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장점들이 실제로 먹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국 후 사람들의 왕래가 중단되고 더 이상 아파트 분양을 할 고객이 들어오지 못하고 개발자들은 판매할 수 없어 공사를 중단하게 되고 공사를 중단하니 그동안 공사한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이 발생하고 은행 이자는 계속 쌓이고 공사 중인 건물과 땅은 은행과 정부에 의해 차압되고 이런 악순환이 이제 중국 본토가 아닌 캄보디아에서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중국 아파트 개발자들이 중국인 왕래 중단으로 분양이 불가능해지니 한국,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같은 투자 여력이 있는 국가들에게 안타까울 정도로 애절하게 판매에 매달리고 있고 광고도 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 공급과 선호도를 무시한 채 중국 개발자들의 단순한 생각과 욕심만으로 우죽선처럼 아파트들이 여기서 건설되었는데 건설자들은 근로자들을 대부분 중국 본토에서 데려와 공사하는 것이 하다 보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 노무자들의 급료는 월 한 1,800불 정도입니다. 여기서 이 중 중국 송철업체에 한 7,000불 정도를 지불해야 하니 1년 정도 근무한다면 약 1,000불에서 1,200불 정도를 실제 손에 쥡니다. 그럼에도 현재 공사 중단에 따른 임금 체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보니 캄보디아 내에서도 체불 임금 관련 살인, 폭력, 농성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프롬펜과 시아누쿠빌에 건설 중인 중국 아파트들 중 광주의 유에타이, 태자당 그룹, 지아엔 인터내셔널 그룹, 광저우의 RF 그룹 등 많은 건설사들이 헝다 사태의 영향으로 자금줄이 막힌 채
약 8,000채 이상의 아파트들이 마무리하지도 못한 채 완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앞으로 몇 년간은 대형 아파트 신규 공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1만 채 이상의 현대식 아파트가 비어 있고 아파트 공급 가격 또한 이미 10% 이상 떨어진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프롬펜 중심지에 한국 평수로 약 18평 정도 되는 방 2개짜리 아파트 한 채를 구매하시려면 원래 12만 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 4천 정도 주셔야 하는데, 지금 당장 현금 지불하신다면 8만 불, 1억 원 정도이면 아파트 한 채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이처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장담컨대 가격은 30% 이상 50%까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캄보디아 아파트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내년 하반기 정도 박앤세일로 나온 아파트 매물을 노려보는 것도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아파트 구매하실 때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 여러 가지가 있으나, 프롬펜에서 중국 아파트는 한국 아파트와 달리 아파트에도 주차료를 받고 관리비 보전금이라는 돈을 또 뜯고 보도 못한 황당한 관리비들이 있으니 조심하셔야 하며, 전기 수수료 또한 이곳 한국 아파트에 비해 1.5배 정도 비쌉니다. 아파트 구매하시기 전에 중국 아파트는 반드시 월 관리비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 공사 현장에 지상층 골조 2층 바닥 그리고 2층 기둥을 골조할 예정입니다. 기타 이와 관련된 설비, 전기 등 통신 등 부속 공사 등 작업 모습도 함께 전달해 드리겠으며, 다음 주에 특히 전 세계의 다양한 음식, 캄보디아에 진출해 있는 다양한 음식 문화와 캄보디아의 외식 산업 전반, 캄보디아에서 성공한 식당 그리고 한국 식당들 전체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캄보디아와 같은 해외 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